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쌍용자동차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인수합병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조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돼 부채 규모 등이 확정되고 기업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시점에 M&A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법원에서 쌍용차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면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올 듯 하다면서 이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게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HAAH와 전략적 투자자들은 3,700억 원 규모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AH는 연매출 250억 원 규모의 미국 완성차 딜러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협약에 따라 HAAH와의 계약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만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대만 등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고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의 반도체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의 최근 3년 유효 법인세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이 27.3%로 가장 높았고 SK하이닉스가 23.7%로 뒤를 이었습니다. TSMC와 인텔의 유효세율은 각각 11.4%와 16.7%에 불과했습니다. 유효 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태윤 정경영 산업전략팀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법인세율이 미국, 대만보다 높은 데다 실월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유효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홍대순 글로벌 전략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오판해선 안 된다며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판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는 반도체 산업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내년부터 주말 농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최대 3.5배 급증하는 건 규제가 중첩됐기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기본 세율만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면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개인 소유 토지라 해도 비사업용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농장용 토지는 이 규제까지 적용받아 장기간 농사를 지었더라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의 3.19 대책은 토지 취득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말 농장용 토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일종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양도세 강화와 함께 농지의 거래 절벽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창동 밸류맨 리서치 팀장은 토지의 신규 취득이 끊기면 귀농 기촌 인구도 함께 줄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설 사업, 조경 사업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의 활동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 선의의 취득도 가로막기 때문에 농촌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 규제가 모두 강화되면서 당장 농지를 처분하려던 고령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농들은 은퇴하면서 농지를 매각해 이를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로 매수세가 끊기게 되면 농지 처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투기와 관련성이 적은 지방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ESG와 기업 경영 및 공시변화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주주의 이익과 ESG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ESG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다가 되레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 식품기업 다농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선 ESG 평가 지표나 규제 도입 등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